지난주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3대 관변단체들의 대구 지역 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대신해줘서 사실상 이들 단체의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들에 나가는 보조금은 사업 실적에 따라 줄이기도 늘리기도 하는데요. 이 3대 관변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전혀 손댈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조현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품 가게에서 호미와 곡괭이를 샀다고 허위로 영수증을 꾸미고 곡괭이 같은 것도 참문제네. 관변단체를 대신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서류부터 정산 보고서까지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 서류 작업을 그 담당 공무원분이 해주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하지요. 심지어 관변단체들이 사용한 보조금의 총액에 꿰맞춰 세부 정산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 아주 총회에서 공무원들이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 3대 관변단체들은 지난 수년 동안 큰 문제 없이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온 보조금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보조금 주는 경우는 없었지. 3대 관변단체들이 매년 보조금을 받아온 비결은 뭘까? 뉴스타파가 대구 지역 3대 관변단체의 지난해 종합평가 점수표를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대구 서구 모두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계속 지원한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대구 북구 역시 94점에서 98점까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 지난달에 있었는데요. 제출된 안을 보면은 거의 만점입니다. 만점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불가하다. 지금 상태로서는. 대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대부분 우수에 해당하는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뉴스타파는 이들 3대 관변단체들이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구광역시와 8개 구청과 군청은 모두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타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사항이라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심지어 각 구청마다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8개 구청과 군청 모두 위원들의 실명을 가린 채 발언 내용을 부분 공개했을 뿐입니다.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알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위원 명단이야 이제 공개가 가능하지만은 어떤 위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그 개인 발언 부분에 대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심지어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의 경우 발언자는 물론 발언 내용까지 일부 가려놨습니다. 실제 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이 발언을 누가 했는지는 익명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문제 있는 발언을 한 것이 나타나도 그 발언을 한 게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 제기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취재팀이 만난 현직 심의위원들은 제대로 된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많게는 50개가 넘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고작 한두 시간 안에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 조서를 당일날 회의 과정에서 우리가 평가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심의위원들은 전년도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세세하게 알지 못한 채 심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38개 단체를 이 본들 그거는 봐선 서류상은 이것처럼 하자 없이 돼 있다는 거지. 하자 없이. 네. 이렇다 보니 전년도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구청 공무원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전년도 평가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사실 뭐 이게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이 좀 있고요. 심의위의 구성도 문제입니다. 10명 안팎의 위원들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절반 이상이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작성한 원안대로 통과되기 일쑤입니다.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사실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의회 추천 몫으로 들어가는 의원들도 사실은 그 단체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특히 일부 구에서는 공무원을 제외한 심의위원 6명 가운데 3명이 보조금을 받는 특정 단체와 관련된 사람으로 구성됐지만 구청 담당자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의회 대표로 오는 거지 새마을 대표 아니고. 아니 그래도 이제 새마을에 소속이시고. 그다음에 같은 저런 경우에는 지회장을 한 3년 전에 그만뒀어요. 그래 봐야 되는데. 심의위원들조차 3대 관변단체들의 보조금은 일종의 성역이라고 말합니다. 난리나지. 그 단체에서 와서 데모하고 청장 찾아오고 의장 찾아오고 의원 찾아와가. 그러면 지금 같은 선거 시기에는 더더욱 못하시겠네요. 더더욱 못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 3대 관변단체들의 경우 다음에 보조금이 깎이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받게 되면은 평생 그 액수만큼은 지원을 받게 되고요. 3대 관변단체들은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의 30% 이상을 지원받지만 그 사업 평가 결과는 물론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도 제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의 결정 과정이 그만큼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본래 이제 공모를 해서 공익적인 사업, 민간이 하는 사업이지만 공익적인 사업을 지자체가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별 지원이거든요. 어떤 단체를 할지라도 그 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그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애초에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